지난주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많은 이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에 보다 진전된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경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이사장이신 박종화 목사님 모시고 현 남북 관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주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한반도 관련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한반도 문제가 좀 위기인 줄 알았더니 네. 위기가 막 정점에 치닫는 순간에 해법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반도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구나. 또 하나는 노력하면 네. 막판에라도 새로운 교훈을 추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기쁘고요. 네. 다만 갑자기 된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지만 네. 아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철저한 준비. 철저한 준비를 해야죠. 예. 두 가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 회담에서 이제 많은 다뤄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 잘 치러내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치, 군사, 안보 이쪽의 틀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막힐 때 그 막힘을 뚫는 것은 항상 민간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예.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술 문화 아니면 체육. 예. 근데 다행히 평창 그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게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맞춰서 이 긴장 해소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접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예. 예. 이번 남북 관계 물꼬가 튀어지는 계기를 보면서요. 예. 꼭 30년 전 88 서울 올림픽 때 전후의 남북 관계를 떠올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88년 우리 올림픽이었죠. 네. 84년은 미국도 올림픽을 했죠. 예. 그때 소련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예. 88년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 전해에 우리 김현희 씨인가요? 네. 칼 폭파. 네, 칼 폭파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국내 상황은 그렇게 위기고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요. 갈등이 정점에 쏟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나라도 양보할 수 없는 그 양대 그 진영이 최고의 갈등을 일으켰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88년이요. 무슨 해냐면 올림픽을 치르고 나니까 예. 89년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예. 소련만이 아니라 동구권 전체가 붕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88 올림픽은 전 세계 변화의 전주곡이었다. 예. 그렇죠? 그런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내년이면 혹시 내후년이면 전 세계 커다란 변화가 다시 올 거다. 네. 뭐 이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데요. 네. 그 한반도로 둘러싼 외교적 경랑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한미일 관계 속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것 중요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요. 그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이 전 세계가 모인 민간 차원, 그 민간 차원만 아니죠. 정부 민간 다죠. 소위 평화 축제를 위기 가운데서 한국이 치르게 됐다. 그래서 그냥 본 문제가 아닙니다. 예. 반드시 이거 치르고 나면 우리는 이 평화 무드에 동승하여 남북이 같이 핵 문제를 야기된 긴장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예. 특히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요. 트럼프 등장 이후로 미국 제일주의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제일주의예요. 중국 시진핑 중국 제일주의예요. 예. 일본은 일본대로 아베 일본 제일주의예요. 이게 우리를 둘러싸는 사자 모두가요. 강대국이 전부 자기만이 힘을 잡겠다고 말하자면 새로운 신판 제국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예. 남북이 어렵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남북이요. 정말 밑에서부터 합의를 하고 이런 경우에 통일된 앞으로 한반도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너무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세계가 올림픽을 통해서 함께 온 이 분위기를 우리가 타고 한반도는 평화를 원합니다. 4대 강국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뭐든지 협력하겠지만 한반도 평화가 제일입니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도 북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현 상황에서 이 남북 관계를 가장 무리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회 문화적인 접근,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화 교류를만 언급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종교계의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종교는 항상 저는 얼음을 깨는 역할을 한다는 게 종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음을 깬다. 얼음 깨야죠. 그래서 그동안 남북 관계요. 종교계 역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물론 기독교만 한 건 아니었지만 기독교 주론을 이루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북이 어려울 때 소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이게 항상 앞장선 것이 종교였고 특히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예. 저는 이 사실을 계속하자. 왜 그러냐면 정부 간의 또는 그 공식적인 관계는 항상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많은데 민간 차원은 민생을 주로 하는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 주민과 우리 남한의 국민이 서로 합심하여 돕고 사랑을 나눕시다. 네. 그건 무슨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연장선상에서의 그동안 길이 막혔던 인도적 지원 문제, 이것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일인데요. 풀어가야죠. 이 인도적 지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흔히 인도적 지원은요.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지원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퍼주기식 논란이 있었죠. 퍼주기라고. 중요한 거는요. 북한은 통일될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래요. 정치, 군사 또는 당, 이념 변할 수가 없죠. 있는 채로 바뀌는 거지 네.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느냐? 국민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는 동포가 사람이고 사람이 중심이지 체제가 중심이 아니다. 우리 남한이요. 인도적 교류를 한다는 얘기는 체제를 돕자는 게 아니라 체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북한에는 우리의 동포들을 우리가 돕자. 네. 이게 민도적 지원이에요. 그건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도와야 됩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같이 통일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을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미래 투자다. 미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투자해서 한피 살기를 마련하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북한의 경우에는 배급제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나 봐요. 예. 그럼 체제가 우스워진 거죠. 그럼 뭘로 경제가 유지되냐? 장마당이랍니다. 네. 이미 민간화, 또 시장화되고 있는 징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미 지배를 하고 있다는 이미 거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네.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혹시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도 말하자면 이런 시장화되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면 더 좋겠다. 예. 거기에 더하기 이제 민간 차원이 이제 역할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그 틈새로 활용해서 조건 없이 도와주면 그것이 미래 투자고 굉장히 좋은 거다. 결국 통일은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해요. 네. 북한 백성이 앞으로 통일에 앞장설 수 있다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남한의 백성이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겁니다. 네. 예. 예. 그 인도적 지원은 미래라는 투자다라는 게 가슴 위에 와닿는데요. 네. 목사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 고문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혹시 목사님께서 이 남북 관계의 교류나 지원의 모종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어디에 방점을 두실 생각이신지? 저는 뭐 대표성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남한이나 북한 간에 이 언론을 두고 얼음을 깰 때 네. 서로 필요하다 할 땐 열심히 나설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독일 통일을 통해서 배운 경험입니다. 독일에 살았고 독일 양쪽 간의 통일을 보면서 교회 역할이 너무 중요했다는 점. 네. 통일하고 나니까요. 그때 교회가 했던 동서 간의 그 협력이요. 너무 고마움 때문에 가슴에 새겨가지고 통일의 원동력이 됐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남한 교회도 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북한 측에서도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민간 차원이 나서서 같이 하면 역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좀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민간 차원의 도움을 주는 일에 네. 좀 앞장서고 싶다.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기독교계 안에도 다양한 통일 운동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통일 운동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독교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합시다.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아는 얘기고요. 예.
통일한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냐 하는 문제로 한국 기독교가 뭐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괜찮습니다. 네.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제 제안이 뭐냐면 통일되고 나면 우리 북한 사회가 남한의 협력을 받아서 통일된 조국을 만들게 될 겁니다. 네.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면 민생입니다.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의식주로 먹어야 되고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전 일에 구심점 역할을 해줬으면 네. 그 뜻이 뭐냐면 교회를 덜렁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전제 조건이 타가소가 있을 것, 그다음에 양로원이 있을 것, 그다음에 기초의학을 다루는 우리 보건소가 있을 것, 예. 작은 시장도 있을 것. 그래서 만약 교회가 그 가운데 중심점이 되고 그 주변에 저는 주변에 행정관천 물론이지만 복지시설이 같이 있어서 예. 아하 복지가 곧 선교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교회만 달랑 개척한다가 아니라 교회 개척할 때는 반드시 복지시설을 함께 개척해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방식일 겁니다. 네. 응? 또 우리가 또 합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 선교는 복지 선교다. 아, 복지 선교. 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 두고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지역마다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의 지역마다 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서 민생 더하기 복음, 네. 같이 가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예. 예, 목사님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통일을 주시되 반드시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네, 평화 통일. 전쟁이 아닌 통일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요. 통일되면 남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부유하게 네.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올바르게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와 복지입니다. 네. 네, 평창 올림픽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남북의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